자, 116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선분 AB 위에 점 C에 대하여 선분 AC를 한 모서리로 하는 정육면체와 선분 BC를 한 모서리로 하는 정육면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AB의 길이를 8로 설정을 했을 때 그때 부피의 합이 224를 만족한다고 했네요. 이럴 때 두 정육면체의 건널비의 합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일단 AB 길이가 8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정육면체다 보니까 한 변의 길이를 여기 A로 한번 설정해 봅시다. 그럼 전부 다 A가 되는 거죠. 여기를 B라고 설정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다 보니 A 더하기 B는 8을 만족을 할 겁니다. 자, 또한 부피의 합이 224라는 얘기는요. 여기 부피는 A의 세제곱이고 요것의 부피는 B의 세제곱이다 보니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 224를 만족을 해야 합니다. 자,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건널비의 합을 묻고 있어요. 자, 여기서의 건널비는 한 면이 A제곱이다 보니까 6A제곱이 필요하고요. 여기도 한 면이 B제곱이다 보니 6B제곱 필요하겠죠. 자, 6A제곱 플러스 6B제곱을 결국 묻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은 6으로 묶어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다 보니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얼마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문자를 이용해서 식을 설정한 후 접근을 해봅시다. 자, 먼저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 224를 만족합니다.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은 기억나는 게 두 가지 공식이었죠. 자, 첫 번째는 A 더하기 B에다가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었고요. 자, 또 하나의 공식은 자, A 플러스 B 전체를 세제곱한 식에 자, 마이너스 3AB 그리고 A 플러스 B가 있었습니다. 이 둘 중에 A가 좀 더 나아 보이죠? A 곱하기 B를 일단 찾는 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따라서 A 더하기 B가 8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8의 세제곱이죠. 자, 8의 세제곱, 88에 64에서 8을 곱한 거예요. 68에 48, 84, 32, 512 나오네요. 512에서 자, 3 곱하기 AB 곱하기 A 더하기 B, 8입니까? 자, 이것을 만족할 겁니다. 그 결과가 224를 만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3 곱하기 8 곱하기 AB는 224와 요 식을 바꾼 거예요. 512에서 224를 뺀 결과와 같아져야 합니다. 그럼 288 나오겠군요. 그렇죠? 자, 여기서 AB를 구해보는 겁니다. 자, AB는 결국은 3 곱하기 8 분의 288이 되고요. 약분 잘 하시면 돼요. 자, 이거 3으로 나눠 떨어지죠? 8로도 나눠 떨어지죠? 일단 8로 먼저 나눠 봅시다. 얘는 8 곱하기 이쪽은 11이고 288 나누기 8이요. 8, 3에 24 48 6, 8에 48 36이네요. 8 곱하기 36이에요. 그래서 8 약분되고 3 약분되면 12가 나오면 알 수 있죠. 자, A 곱하기 B의 값이 12인 것이 확정됩니다. 자, A 곱하기 B의 값이 12예요. 자, A 더하기 B가 8이었습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를 제곱을 해서 접근해야겠죠. 자, 일단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제곱의 합이다 보니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것은 A 플러스 B를 제곱한 결과에 2배의 AB를 빼면 됩니다. 자, A 더하기 B가 8이었고요. 제곱하면 64가 됩니다. 요거 12였기 때문에 24를 빼야겠죠. 자, 따라서 제곱의 합은 40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자, 여기다 6을 곱한 게 최종 목적이다 보니까 6, 4, 24, 240이 건널비의 합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240임을 확인할 수 있죠. 자, 117번 문제입니다. 다항식 A 주어져 있고요. 다음에 무릎에 답하라 이런 문제예요. 다항식 A를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나머지 알고리즘 이용해서 접근해 봅시다.
자, 2x의 4제곱, 자, 마이너스 3x 세제곱, 3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1, 이거를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요. 2x 제곱이죠. 자, 곱하기 전개하면 2x 4제곱 될 거고요. 이를 곱하면 마이너스 2x 세제곱. 자, 이를 곱하면 2x 제곱 나옵니다. 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야겠죠. 빼면 지워지게 되고, 빼면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될 겁니다. 여기서 빼면 지워지고요. 0x 제곱, 0x 제곱. 자, 플러스 1 이렇게 떨어지겠죠. 자, 필요한 숫자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곱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 자, 곱하게 되면 자, 플러스 x의 제곱 될 거고요. 곱하면 마이너스 x 이렇게 처리될 겁니다. 아, 물론 여기 0이 있네요. 0 생략했네요. 다시 여기가 0이 되고요. 애초에 여기가 0이었고요. 0x 플러스 1이었습니다. 그렇죠? 0 떨어지면 여기는 0x가 되는 거예요. 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요. 지워지게 되고, 빼면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서 이거 빼면 플러스 x가 남겠네요. 플러스 1 떨어지면 이 식이 위에서 계산된 결과가 되고, 자, 여기서 같아지기 위해서 마이너스 1 필요하겠죠. 전개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될 거고요. 2개 곱하면 플러스 x. 자,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되어서, 자, 위에 거에서 아래 것을 빼면, 자, 2가 나머지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첫 번째의 몫은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몫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는 2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 식을 이렇게 표현 가능하죠.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x,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자, 몫이 얼마였습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었어요. 나머지가 2였다는 얘기는 2를 더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의 결과는요, 이것이 0을 만족한다고 했기 때문에 얘가 0 된다는 얘기가 돼요. 얘가 0 되면 이 싹 다 0 되어버리고 남아있는 건 2만 남아있죠. 따라서 a의 값을 구하라면 2가 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항등식에 대한 개념 설명해 볼게요. 항등식과 방정식의 차이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등식이라는 개념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등식은 등호가 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하죠. 자, 항등식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자, 방정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방정식은 특정한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요것이 2를 만족한다라면 x값은 플러스 루트 2나 마이너스 루트 2 두 개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 특정한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을 자,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항등식, 여기서 말하는 항등식은 항상 등호를 만족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x에 무엇을 대입하더라도 등호는 절대 깨지지 않는 식, 등식, 그 식을 항등식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2에다가 x 플러스 2를 한번 곱해 봅시다. 자, 그 결과는 단순 전개로 만들 수 있죠. 2x 플러스 4가 되며 이 식은 등호로 연결되어 있는 등식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x 대신 무엇을 집어넣더라도 이 등호는 절대 깨지지 않죠. 그를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x에 관계없이 등호를 만족하는 것을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뭐라고요? 자, x에 관계없이 등호를 만족하는 등식, 이를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항등식의 표현은 이렇게, 이 표현 자체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이요. 자,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등식, 어떠한 x값에 대해서도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 식은 자주자주 읽어보셔야 항등식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또한 항등식의 성질은, 자, 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x에 관한 항등식이라면 a도 b도 c도 0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요거 별거 아닙니다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을 만족한다. 이 식이 x에 대한,
자,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자, a, b, c의 조건을 구하라 그러면 a도 b도 c도 0이 되는 건 뭐 당연한데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면요.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 들어갈 자리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만족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x 들어갈 자리에 0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x 들어갈 자리에 0 대입하면 0, 0 되고요. 이거는 c는 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c가 이미 0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의 x의 제곱 플러스 b의 x가 0인데 자, 요 식 또한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x 들어갈 자리에 1을 한번 집어넣어 보시는 겁니다. 자, 1을 집어넣게 되면 a 더하기 b도 0을 만족할 거고요. x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b 또한 0이 됩니다. 자, 이 두 식을 연립 방정식으로 풀게 되면 a 값도 0이며 b 값도 0인 게 확인되죠. 그래서 a와 b와 c는 모두 0이 되어야 한다가 증명 방식인데 서술형에서 한번 출제가 됐다 보니 이런 문제 이렇게 증명하면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또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같게 되는 이러한 등식도 항등식이 되려면 각각 개수 비교했을 때 그들끼리 같아지면 된다가 두 번째 개념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x, y가 섞여 있는 식이요. 이들이 x, y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1번과 유사하게 그 개수가 모두 0이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항등식의 개념이에요. 항상 등호를 만족하는 식, 이것이 항등식이 됩니다. 자, A단계 문제 한 문제만 짚고 갈게요. 11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x에 관한 항등식인 것을 찾아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기억 같은 경우는 특정한 x에 대해서 성립하죠. 이거 방정식입니다. 자, 이것도 2x가 x의 제곱과 같은 거 방정식에 해당하겠죠. 자, 디귿 보면요. 2-x나 -x 플러스 2나 좌변과 우변은 늘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항등식으로 보셔야 되고요. 자, 리을 같은 경우 이거 2x의 제곱, 2x의 제곱이 같아서 x는 -3만 허락합니다. 이것도 방정식의 입장이죠. 자, 미음은요. 좌변, 우변을 전개하게 되면 단순 좌변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항등식으로 봐야 되고요. 자, 좌변을 전개한 것이 우변의 모습이다 보니 비읍 또한 항등식이 되겠죠. 그래서 방정식이냐, 항등식이냐 이런 문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방정식인지 항등식이 찾는 방법은요. 자, 그 등호가 어떤 x에 대해서도 만족하면 항등식, 특정한 x에 대해서 성립하면 방정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미정계수법이라는 계수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계수가 결정되지 않았을 때 찾는 방법 중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계수를 비교해서 찾는 방법과 특정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만들어내는 자,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예가 나와 있는데 얘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예를 잘 보시면요. A의 x-1과 B의 x-4가 3x를 만족하는데 이것이 지금 항등식이 되어 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A, B를 묻는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죠. 자, A의 x-1 플러스 B의 x-4가 3x를 만족한다고 했네요. 자, 이게 x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항등식이라면 특정한 x를 집어넣어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를 비교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그 얘기 알고 있을 테니 빠르게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일단은 개수 비교 한번 해볼게요. 개수를 비교해서 접근하는 방법은요. 좌변을 싹 전개하시는 거예요. 좌변 전개하면요. a의 x-a 플러스 b의 x, b의 x, b의 x 마이너스 4b 있게 되겠죠. 자, a는 a끼리 동료한끼리 계산하게 되면 a 플러스 b의 x 만들어질 거고요. 자, 플러스 값으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b 이렇게 처리될 겁니다. 자, 그 결과가 3x 만들어지면 돼요. 요 좌변과 요 우변을 비교하면 되겠죠. 요것이 3을 만족하면 되고요. 자, 요것을 0을 만족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연립해서 푸는 것을 개수비교법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수치대입법.
자, 특정한 x 값을 집어넣어서 접근하는 방식을 수치 대입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특정한 x 대신에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x 대신에 1을 집어넣게 되면 요 0 돼버리죠. 요거 1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3b죠. 마이너스 3b가 여기 1 집어넣으면 3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결과 b 값은 마이너스 1이 답이 되어야 한다. 자, 또한 x 들어갈 자리에 4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4를 집어넣게 되면 이쪽은 지워져 버리게 되고요. 4를 집어넣으면 3a가 나옵니다. 4를 집어넣으면 12가 얻어지죠. 자, 따라서 a 값도 구해낼 수 있습니다. a 값은 4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을 수치 대입이라고 합니다. 수치 대입법. 자, 개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 두 가지가 자, 개수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A단계가 있는데 A단계 풀어서 확인을 꼭 해 보십시오. 자,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가 그 다음 내용인데요.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나머지를 구하기 위한 정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나머지 정리 뭐라고 했죠? 나머지를 구하기 위한 정리. 자, 나머지를 구하기 위한 정리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인수정리라고 하는 개념은 인수분해하기 위한 정리, 뭐 나머지가 0인 정리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요. 나머지 정리에서 나머지가 0인 정리 또는 인수분해 할 때 필요한 정리,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 할 때 필요한 정리가 인수정리가 됩니다. 나머지 정리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fx가 다항식이 있다고 했을 때요. 이 다항식을 x-알파로 나누게 되면 몫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몫이 존재하고 나머지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자, 이게 좀 1차로 나눈 나머지가 r입니다. 그러면 상수항이 나올 거예요. 차수가 하나 떨어지다 보니. 자, 이럴 때 r을 구하기 위한 정리가 바로 나머지 정리가 되는데요. 이 나머지 정리 r을 구할 때는 여기 x 들어갈 자리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이것이 소거가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f에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 이쪽은 싹 다 0 돼 버리고요. 나머지만 나오게 된다. 이 형태가 자, 나머지 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f의 x라는 것을 a의 x 플러스 b라는 1차식으로 나누게 되면요. 자, 몫이 존재할 거고 나머지가 존재하는데 그때 나머지는요. 똑같은 항등식이다 보니까 x 들어갈 자리에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대입하셔야 돼요. 그 x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는 f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해서 얻어낼 수 있다. 이것이 나머지 정리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인수정리는 마찬가지로 나머지가 0일 때를 이야기하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것 중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을 세제곱 빼기 세제곱의 형태요. 이거는 x 빼기 a와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의 제곱 이렇게 곱셈 공식에서 처리가 됐었습니다. 즉 요거 전개한 결과가 요거였었어요. 뭘 얘기하냐면 이 식은요. f의 x라는 식을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a의 세제곱으로 설정했을 때 특정한 x값을 집어넣어서 0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f에다 a 집어넣게 되면 a의 세제곱 빼기 a의 세제곱이다 보니 0 되는 거 분명하죠. 따라서 x-a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더란 얘기가 됩니다. 이 뒤쪽을 구하려면 사실 지금 알고 있는 공식이지만 실제로 얘를 구하는 것은요. 나누기 정리, 나눗셈을 이용해서 접근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x의 세제곱 플러스 0x의 제곱 플러스 0x 마이너스 a의 세제곱이라는 것을 실제로 나누게 되면요. x 빼기 a로 나누게 되면 이 식이 나오게 되고 그 식은 다름이 아닌 요것이 됩니다. 즉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의 제곱이 나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인수정리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웃식을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리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때는 항상 나머지가 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8이라는 것을 나중에 인수분해하게 될 때도요. 여기다 특정한 x값 때 뭘 집어넣어야 0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2를 집어넣으면 0 되죠. 그 얘기는 x-2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수분해 하기 위해서도 인수 정리는 꼭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조립제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조립제법도 들어보셨죠? 예.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알고리즘을 쓰는 것보다 조립제법을 쓰는 게 더 수월하다.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조립제법은 반드시 1차식으로 나눌 때 필요한 것이 조립제법이 됩니다. 자, 2차 이상의 식으로 나눌 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는 예 한번 들어볼게요. 자,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구하라면 이렇게 이제 조립제법의 알고리즘은 어떤 니은의 식을 쓰고 개수만 갖다 쓰면 돼요. 1, x제곱의 개수는 0, x의 개수 마이너스 4, 이 개수는 마이너스 1 쓰고요. 자, 요것이 0 되는 x 값을 좌변에 쓰죠. 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얘를 내리고요. 두 개를 곱해서, 두 개를 더해서, 두 개를 곱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두 개를 더해서, 두 개를 곱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조립제법이라고 합니다. 두 개를 더하고 마지막에는 한 번 더 니은을 처리해 주고요. 이 녀석이 나머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요 식을 목과 나머지 형태로 그 형식으로 표현한다 했을 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의 마이너스 1의 값은 자, 이게 몫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머지가 요 녀석으로 나눴을 때, 즉 x 마이너스 1로 나누게 됐을 때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 몫이 되고요. 나머지가 4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레벨 1은 확인을 해 보십시오. 레벨 1 문제는 그렇게 복잡한 문제 아니니 꼭 확인해서 공식을 점검해 보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이 개수비교법이에요. 161번 문제 봅시다. 자, 등식 x의 세제곱 플러스 ax 빼기 6이 요 식을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 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이 될 때 a, b, c를 묻고 있습니다. 자, 단순하게 우변을 전개해서 좌변과 같아짐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요거 전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계산되면 x의 세제곱 될 거고요. 이렇게 계산되면 cx제곱 플러스 cx의 제곱 될 거고요. 이렇게 전개하면 3x겠죠?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요거 전개하면 bx제곱이군요. bx의 제곱이 될 거고 bcx도 표현되고 자, b와 3 곱하면 3b가 얻어지겠죠? 자, 요걸 더하시는 겁니다. 그럼 x의 세제곱 요거 더하면 b 플러스 c가 되겠군요. b 플러스 c 얻어질 거고요. x제곱의 개수입니다. 요거는 3 플러스 bc가 되겠죠? 3 플러스 bc x 플러스 3b 이렇게 처리됩니다. 자, 이제 좌변과 우변을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상수항이 마이너스 6이었지 않습니까? 여기는 3b가 되고요. 따라서 b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어야겠죠. 자, b가 마이너스 2예요. 요 식은 자,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되면 3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 결과가 a가 되는 거예요. 그쵸? 또한 여기는 이차항이 없어요. 그 말은 요거 0대란 얘기입니다. 근데 b가 마이너스 2였었어요. 그러니까 c의 값은 그냥 2면 되겠죠. 자, c 구했어요. c가 2라고요.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어야겠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 b 값은 마이너스 2, c 값은 2가 되어서 그들을 더하면 답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합니다. 자, 162번이에요. 임의의 실수 K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할 때 X, Y를 찾아서 그들의 합을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임의의 실수 K에 대해서입니다. 자, 무슨 말이죠? 얘를 K에 관한 항등식으로 보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K에 관한 항등식이요. 자, K에 관한 항등식은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것 K 내림차순이 돼요. K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하고 개수를 비교하든 수치를 집어넣든 수치를 대입하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이 내림차순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일단 전개를 좀 해봅시다. K에 관해서 묶을 거거든요. 자, 일단 K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전개를 먼저 할 거예요. 자, KX 보이죠? KX.
그리고 EX 보입니다. 마이너스 EX. K에 관한 식이라고 했죠. 이거 전개하면 KY, 마이너스 KY.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3Y 되겠죠. 그리고 K가 또 마이너스 K가 따라오고요. 마이너스 8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K로 묶어야 돼요. 자,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는 얘기는 K제곱이 있으면 K제곱으로 식을 묶어야 되고요. K가 보일 때는 K로 묶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K로 묶게 되면요. K에 관한 1차 계수가 나오겠죠. X 빼기 Y 빼기 1. X 빼기 Y 빼기 1이 K에 관한 1차 계수가 되고 나머지는 상수 취급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8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이것이 0을 만족해야겠죠. 자, 그러니 K의 1차 계수도 K의 상수도 둘 다 0을 만족할 거고요. 그 식은 X-Y-1은 0이 됩니다의 첫 번째 식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8 또한 0입니다. 이 두 가지 식을 이용해서 X와 Y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 2를 곱해 볼게요. 그럼 2X 1 곱하면 마이너스 2Y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가 0 될 거고, 자, 대입법, 가감법, 그 중에 가감법을 이용해 봅시다. 두 개를 더하는 거죠. 두 개의 식을 더하게 되면 지워지게 되고 마이너스 5y가 나오는군요. 더하면 마이너스 10 처리되어서 0 됩니다. 따라서 y 값은 마이너스 2로 확정되게 되고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x 더하기 2 빼기 1이 0 되죠. 따라서 x값은 마이너스 1이군요. 자, x하고 y를 더하는 게 최종 목적이다 보니 마이너스 3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163번입니다. x, y에 관계없이 이 분수식이 자, 항상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럴 때 상수 a, b를 찾아서 그 상수값을 곱하는 문제입니다. 자, 항상 일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일정한 값을 설정을 먼저 하셔야 되겠네요. 자, 무슨 말이냐면 x-2y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a의 x 마이너스 a의 x 플러스 by 자, 플러스 2라는 값이 어떤 일정한 값 k라고 합시다. 이렇게 두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라 하자. 자,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 두 개를 곱해요. 요게 나오겠죠? 자, 마이너스 a의 x 플러스 b의 y의 플러스 2의 값은 곱하게 되면 kx 마이너스 2ky 자, 플러스 k를 만족하게 되고요. 요 식과 요 식은 x값, y값에 관계없이 항상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k값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b의 값은 마이너스 2k가 돼요. 마이너스 2k는 b를 만족하게 될 거고요. k값은 2군요. 자, 이렇게 확인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단순 대입으로 갈 수 있죠. k가 지금 k가 2였었어요. 따라서 b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자, a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따라서 a, b를 구하는 단조로운 문제에 해당하죠. 따라서 a 곱하기 b의 최종 결론은요, 8의 답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 수치 대입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항등식에서 미정계수를 구할 때 수치를 특정한 수값을 집어넣어서 만들어내는 것을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식을 수치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자, 164번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어떠한 실수 x에 대해서도 임의의 x값에 대해서도 같은 말이라고 했죠. x값에 관계없이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개수비교법을 이용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수비교법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죠. 이거 전개해서 좌변과 우변을 개수비교해서 그 미정계수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특정한 x 빼기 1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게 보일 때는요. 값을 집어넣어서 접근하는 게 타당합니다. 자, x 대신에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1을 대입하게 되면 자, 어떤 식이 얻어지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좌변의 모습 x 들어갈 자리에 1을 집어넣어요. 그럼 1 플러스 a 마이너스 4가 얻어지겠고요. 자,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지워지게 되고 이거 지워져요. 0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a는 어렵지 않게 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x 들어갈 자리에 이제 뭘 집어넣어야겠습니까?
2를 집어넣어야겠죠. 자, 2를 대입해요. 자, 2를 대입하게 되면 이쪽은 4 플러스 2a 빼기 4 될 거고요. 자, 2를 집어넣으면 얘가 0 됩니다. 2를 집어넣게 되면 2b가 얻어지는군요. 따라서 4 지워지고요. 2a와 2b가 같다는 얘기는 a와 b 또한 같아야 합니다. b 또한 3이 되어야겠죠. 자, a와 b를 구했습니다. 자, c를 구하는 게 남았어요. 자, c를 구하기 위해서 0 집어넣어 볼까요? 똑같이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0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0을 대입한 결과를 살펴보시면요. 좌변은 마이너스 4가 돼요. 자, 우변은 0 대입하면 여기가 지워져 버리게 되고요. 요거 0 대입하면 c 곱하기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즉 2가 되겠죠. 따라서 c의 값은 마이너스 2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a와 b와 c를 곱하는 문제는 9, 18, 마이너스 18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165번입니다.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할 때 상수 a, b, c에 대하여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수치 대입으로 접근해 봅시다. 저기 x 들어갈 자리에 일단 마이너스 1좀 집어넣어 볼까요?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는 겁니다.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지워지게 되고 지워지게 되어서 c의 값을 얻어낼 수 있죠. 마이너스 1 집어넣게 되면 1 플러스 2가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1 되어서 지워집니다. 따라서 c의 값은 2로 확정됩니다. 자, c가 2가 되고요. x 대신에 이제 0 집어넣어 봐야겠죠. 여기 0 집어넣어 달라고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0 집어넣으면 얘가 지워져 버릴 거고 0 집어넣으면 b, 여기는 c. 따라서 0을 대입했을 때는 b 플러스 c만 좌변에 남게 되고요. 0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입니다. c의 값이 2임을 감안하면 b의 값도 얻어냈죠. 여기 2였었어요. 자, b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1도 0도 대입했습니다. 이제 아무 수나 대입하면 돼요. 1 대입해 봅시다. 자, x 대신에 1을 집어넣었을 때 저기는 2a가 되겠죠. 자, 1 집어넣었어요. 2b 됩니다. 그리고 c가 더해진 결과입니다. 여기 1 집어넣게 되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되어서 자, 마이너스 2가 얻어져요. 자, 대입하시면 돼요. c가 2였죠. b가 마이너스 3이었습니다. 따라서 2a 마이너스 6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를 만족할 것이고, 자, 2a는 여기 마이너스 4를 넘기면 플러스 4, 2가 되어서 a 값은 최종적으로 1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a 값과 b 값과 c 값을 더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세 개를 더하면 0이 답이 되어야겠죠. 따라서 결과는 0이다. 자, 166번입니다.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a의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b의 x 빼기 1 플러스 c를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이 x에 관한 지금 항등식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항등식이 될 때, 그럴 때 a, b, c를 구하고 2a 플러스 b 빼기 c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x 빼기 1의 거듭 제곱이 보여요. x 빼기 1의 2차식도 보이고 x 빼기 1의 1차식도 보이고, 이렇게 이를 x 빼기 1의 거듭 제곱의 합이라고 합니다. x 빼기 1에 x 빼기 1 그것의 거듭 제곱, 자, 그것의 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것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는 거. 자, 이렇게 지금 요 식 자체를 제가 이름을 붙였죠. 요 이름을 잘 기억하시고요. 이는 조립제법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조립제법의 연속 사용을 조립제법을 연속으로 사용해서 ABC의 개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뒤에서 학습하게 될 테니, 지금은 x 빼기 1의 거듭 제곱의 합의 꼴, 요 정도로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어쨌든 수치 대입법을 설명 중에 있으니 수치 대입법으로만 식을 접근해 봅시다. 자, x 들어갈 자리에 1을 집어넣어 봐야겠죠.
자, x 대신에 1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여기 6 나오겠죠? 1 집어넣으면 다 지워지고 c의 값이 6인 것이 확정됩니다. 자, x 대신에 1이 아닌 다른 0좀 집어넣어 봅시다. 0 집어넣게 되면 좌변은 1일 거고요. 0 집어넣었어요. 그럼 a 나오겠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b 나올 거고요. c는 여전히 6이었죠. 자, 요 식에서는요, a 빼기 b의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a 빼기 b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되어야 합니다. 자, x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 1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1 집어넣게 되면 3, 마이너스 2 플러스 1. 자, 2군요. 좌변은 2가 될 거고요.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요건 4a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b가 될 거고요. c는 6이었고요. 2로 나누게 되면 2a 마이너스 b 플러스 3이 1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a 마이너스 b 그 값은 넘기면 마이너스 2가 되어야겠죠. 자, 요식과 요식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a, b를 찾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아래 식에서 위의 식을 한번 빼볼게요. 자, b 지워지죠? a만 남는군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5를 빼면 3인 게 확정되고요. 자, a가 3일 때 b의 값은 8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a, b, c를 구했습니다. a는 3, b는 8, c는 6이군요. 자, 지금 여기서 묻고 있는 문제는 2a 플러스 b 빼기 c의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a 2배 하면 6 될 거고요. b는 8이었고요. 자, c는 6이었습니다. 지워져서 최종적으로 답은 8이 되어야 합니다. 계산만 잘하시면 실수만 하지 않으면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167번이에요. 다항식 px에 대해서 x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수치대입법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x 들어갈 질에 뭘 집어넣어야 될지 확인되십니까? 예, x 대신에 1을 집어넣어 볼 거고요. x 대신에 루트 2나 마이너스 루트 2도 대입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이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죠. 자, 일단 x 대신에 1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대입해서 확인해 봅시다. 좌변은 다 지워져 버릴 거예요. 여기다 x 대신에 1 집어넣게 되면요, a 더하기 b 더하기 1만 얻어지겠죠. 자, 그 결과가 0을 만족해야 하고요. 자, x 들어갈 자리에 루트 2나 마이너스 루트 2를 대입해 보시는 겁니다. 뭐 그래도 x제곱은 얼마입니까? 0 되는 거죠. 아니죠. x제곱 마이너스 2가 0 되는 거죠. 자, 이것이 0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지워져 버리게 돼요. 이게 루트 2든 마이너스 루트 2든 좌변은 0 됩니다. 자, 따라서 요 x 들어갈 자리에 루트 2나 마이너스 루트 2를 대입했을 때, 자, x제곱이 2입니다. 그러면 4가 될 거 아닙니까? 이건 2a가 되겠죠. 자, b가 따라와서 그 결과가 0이 되어야 합니다. 자, 식 정리하면 a 더하기 b가 1이었고요. 마이너스 1이군요. 마이너스 1이고 2a 더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4가 되어서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봅시다. 자, a의 값은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3 얻어지게 되고요. a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b는 2면 되겠죠. 따라서 a의 제곱과 b의 제곱의 합을 묻는 문제 9와 4의 합이므로 13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답은 3번이군요.